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은요, 자녀들의 정서 표현 중에서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화를 갖다 냈을 때 부모님들이 뭔가 대응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슬픔을 갖다가 이제 보여줬을 때 그 대응해 주는 것이 조금 틀릴 거예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그 슬픔에 대한 것들은 좀 지지를 줄 때 해주는 편인데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톱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슬픔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정서적인 표현했을 때에 뭔가 대응해 주는 거하고요. 다만 화를 냈을 때에 뭔가 부모님들이 대응해 주는 거를 따져 볼때 어,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 잘못 대응을 해줬을 때는 혹시나 이제 문제 행동이 생길 만한 것들,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이 생길 만한 것들은 이제 내연화된 문제, 내면적인 어떤 문제와 외연화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 화 같은 경우에는요, 잘못 대응해주면 내재화된 문제와 외현화된 문제에 둘 다 영향을 갖다 줄 수가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슬픔에 대한 것들은 또 잘못 이렇게 대응해줬을 때 내재화, 외연화 따져볼 때 내재화된 문제를 초래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화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표현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잘못 대응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자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당연히 정서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 성격적인 면에도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재화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불안, 위축, 우울 이런 것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연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화, 뭐 공격성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뭐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 할까 부정적인 정서로 좀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정서로 보지를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아이들이 이제 화를 낼 때에 부모님들이 반응하는 것들 그 실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렇게 부정적인 것들도 있고 뭐 긍정적인 것도 있긴 해서 몇 가지 제가 적어왔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요. 짜증이나 아이가 화를 낼 때 이젠 지쳤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달래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닮기는 아마 그렇게 얘기는 하나 닮았겠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갖다가 보여줬을 때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끄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서 관련 내용 세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문화예술 치료학과에 있으며 또 상담실에서 그 심리검사 및 또 상담 치료를 하다 보니까요. 자, 이러한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많은 격려해 주시고요. 영상도 조금씩 좀 다듬어 나가고 좀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의 그 정서 표현에 따른 부모의 정서 반응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을 좀 살펴보고요. 살펴보고, 하나는, 첫 번째는 뭐 분노에 대한 부모의 어떤 반응과 자녀의 문제 행동에 관련된 것들. 두 번째로는 자녀의 분노 관리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좀 대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서 표현에 관련된 이론을 갖다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개인의 어떤 특정 정서 경험은요.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이제 조직화가 되면요. 당연히 성격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걱정이 많다거나 또는 없거나 아니면 또 거만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다른 표현에서 정서의 경험은요. 이런 성격에 반영될 수 있음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또 이러한 정서의 경험은 당연히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그 특정 정서가 지나친지 또 혹은 결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지나칠 경우에는요, 정신병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서의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서적 조직이 발달해서 견고해져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모와 또 자녀 간의 초기 상호작용에 대한 특정한 정서는요, 자녀의 어떤 자의 일부로 내면화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정서에 대한 부모의 부적절한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정서와 행동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이제 문제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재화되는 것, 하나는 외현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내재화되어 있는 문제는 슬픔, 우울, 불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외현화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노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이런 어떤 내재화 문제하고 외현화 문제에 초래하는 주요 정서로요. 뭘 뽑냐면요. 분노와 슬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지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정서 이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노하고 이제 슬픔이 그 문제 행동으로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어떤 정서에 기여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녀의 분노와 슬픔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도요, 어떤 행동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는 분노와 슬픔을 다르게 사회화하는데요. 슬픈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얻는 반면에 이 분노는요, 어떤 제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슬픔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거부 반응은요, 당연히 자녀의 정서를 형성하고요. 이것이 건강한 정서 발달을 만들거나 또는 정신병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분노와 슬픔의 어떤 부정적 정서로 보지만 말자라고 는 거예요. 요 두 정서를 갖다가요, 분노와 슬픔을 각각 그 부모의 반응으로 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 줬기 때문에 내재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의 반응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 행동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분노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자녀들의 문제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기에는요, 자녀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부모가 반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요, 분노를 다뤄주고요. 당연히 또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 갈등 상황에서 아동하고 청소년의 분노 표출은요, 부모도 또한 다른 정서보다 분노에 대한 반응을 할 기회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화에 대한 부모의 대처는요, 좀 처벌, 아니면 무시, 축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또 있고요. 또 그러면 아동의 문제 행동 중에서 그 내재화된 문제하고요, 외연화된 문제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화에 대한 어떤 반응을 잘못해줬을 때, 대처를 잘못해줬을 때는. 근데 반면에 슬픔에 대한 대처 반응을 갖다 잘못했을 때는요, 부모의 반응이 잘못했을 때는 이 내재화된 문제 행동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에 대한 반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핵심은요. 오늘 핵심은요. 또 하나, 두 번째, 자녀들의 분노 관리 방식은요, 아마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의 내적 억제, 또 하나는 외적인 어떤 표출, 또 하나는 분노의 어떤 조절. 그래서 분노의 내적 억제 같은 경우에는,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된 어떤 사고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고요. 또 분노의 어떤 외적 표출은 말 그대로 뭐 비난하거나 욕설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모욕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분노 조절은 자, 다시 자, 냉정을 쫙 유지하고 성질을 통제해서 분노 표출을 갖다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 표출을 막으면 참 좋겠지만 막는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분노 지지 반응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분노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고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이 분노 지지 반응은요. 자녀가 분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요. 분노 조절이 더 잘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분노를 갖다가 지지하고 반응해 주는 것을 갖다가 빨리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늦게 시작하면 좀 안 돼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또 하나는 언어적인 형태로 뭔가 전달하는 것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억제하기보다는요, 욕구가 있고 또 감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욕구와 감정을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언어적인 형태로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분노를 갖다가 적당히 표출하고 대처를 하게 되면요, 분노 억제나 분노 과잉 표출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이 분노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또 무시 또는 축소 또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면요, 아동은 자신의 분노를 갖다가 표현하거나 분노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노 과잉 표출을 갖다 보이는 분노를 억제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는 것처럼 이 조커가 어렸을 때의 어떤 부모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뭐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돌보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성격이 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제가 있는 학교, 문화예술주장학과 21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6월 7일부터 6월 25일 금요일까지 접수하고 6월 29일 화요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있는 인지상담센터 또 이사도 가서 또 이제 알려드릴 겸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해드립니다. 제가 있는 상담실이 안대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